책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오프라인 서점 가서 쭉 보고 느낌 괜찮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일요일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다 일요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조금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가 광명에 위치한 꿈인 책방이라는 곳입니다. 특이하게도 24시간 무인 서점이에요. 30분은 구경할 수 있고요. 30분이 지나면 이제 네이버 스토어로 이제 예약을 하는 게 필수인데 오늘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공간은 좀 작지만 굉장히 좀 알차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북테이블 그 책 판매하는 현장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책 한 권 한 권마다 아마도 서점 주인장분께서 실제 본인의 글로 다 책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소개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작성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장소에서 저희 촬영을 하게 된 데는 제가 다니는 사무실도 가깝고 불곰 PD님의 이제 집도 가깝고 해서 이쪽으로 했고 뭐 예약 시스템도 되게 편리하고 그래서 했는데 만약에 이 채널이 서점주 주인장님께 도달이 된다면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갑자기 드네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책 큐레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24시간 무인으로 서점을 운영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소를 이곳을 픽한 이유는 이 정도고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냥 장바구니에서 데려온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싶은 책을 보시면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더 이제 아실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볼 때 이거 좋은데 이 책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책들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냥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예고편 혹시 보시고 막 정보 같은 거 다 보고 보시나요? 저는 좀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본편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오프라인 서점 가서 쭉 보고 느낌 괜찮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좀 책을 가져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책을 제가 빠르게 한번 어떤 책인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저 책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같이 좀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읽고 계신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용기론이라는 책입니다.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철학자, 철학 저술가 이분의 책인데 저는 이분의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현대 프랑스 철학 쉽게 읽기 되게 얇지만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어려운 현대 철학을 너무너무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저자에 매료됐는데 알고 보니 되게 일본에서는 유명한 이제 길거리 철학자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작가이고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용기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일본의 한 매체에다가 문답 형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을 좀 엮었고요. 한국어판 서문도 있고요. 실제 그 편지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쓴 책들이 글들이에요. 용기에 대한 그 내용을 서구적인 철학적인 사상과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을 동아시아로 묶는데 이 동아시아의 사상을 좀 구분해서 동아시아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용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학창시절을 느꼈지만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요즘엔 아니지만 옛날 저 때는 뭐 노스페이스 같은 거 뭐 다 입고 다니고 다 블랙이면 다 블랙 입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 다 똑같고 굉장히 그 획일화되고 개성 있게 튈 수 없고 근데 지금은 그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온라인 문화 여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함몰되고 매몰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뭐 이런 것들은 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도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들 그 용기를 어떤 카테고리로 한 굉장히 기대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책의 작가도 지카우치 유타라고 하는 일본의 저자네요. 저는 일본의 저자인 줄 모르고 그냥 책을 데리고 온 건데 이 책은 저자의 첫 책으로 출간과 동시에 화제를 모았고요. 제29회 야마모토 시치헤이상 장려상 뭐 또 여러 가지 그 상을 좀 받았네요. 이타 돌봄 상처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쓴 분이고요. 전문 분야는 이제 비트게슈타인 철학, 그래서 철학 관련된 전공자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좋은 걸 공유하는 마음, 건전한 부채의식, 그리고 이름 없는 영웅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증여라는 행위에 대하여. 아까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 선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증여라는 것도 참 이 시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수록 양극화되고
갈수록 경제적인 소득이 격차가 벌어지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세대든 성별이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어떤 걸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그 선물의 삶, 선물의 일상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요즘에 또 신학적으로 선물 이런 식으로 또 신학이나 복음을 좀 설명한 책들이 요즘에 연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철학책이니까 자본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철학이라는 어떤 부제도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습니다. 또 이어서 합리적 망상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자기 기만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미국의 작가 어멘다 몬텔이라는 언어학자, 팟캐스트 진행자, 작가 프로필에 표기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전 이 책은 뭐 미리 살펴보지 않았어요. 뒤에 좀 내용을 보면 마음은 한 번도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적이 없다. 왜 모든 망상은 그토록 논리적일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왜 보다 보면 말이 될까?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든 설명해야 마음이 편할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기만의 천재들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11가지 인지 평양에 대해서 다룬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책은 이 책의 만듦새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제 스타일이어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표지 이런 느낌도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동물이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존재하면 요즘에는 뭐 AI겠죠. 챗 GPT겠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성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비합리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이야말로 가장 쓸모없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부족해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더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모든 완벽주의와 모든 논리는 다 기계가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 유튜브 저희 채널에도 악플이 좀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반가워요. 왜냐면 어떻게 저희 채널이 좀 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전 악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피할 수 없고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제 악플을 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만의 왜곡과 이런 망상에 빠져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책도 좀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싶고 좀 더 조망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약간 이제 양육 육아에 대한 책인데 부서지는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배드 테라피라고 되어 있고요.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모든 불평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부모가 연약한 금쪽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NLP 선정 올해의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직무유기를 폭로하며 전 세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뼈아픈 성찰, 감정 존중 양육, 다정한 부모의 허상을 파헤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양한 추천사들이 되어 있네요. 되게 두꺼운 책이고 저는 이제 연년생 아이들이 있고 이런 책방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육아라든지 교육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이런 것들도 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요즘에는 너무 아이의 존중을 감정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그 은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가르치는 전공도 굉장히 학문적인 전공인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지금 요즘에 고등학교 담임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냥 계속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을 하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저조차도 꼰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너무나도 보호 본능 아래서 자라난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예전에 뭐 차별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의 교육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절대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무관심하고 어느 정도는 좀 그냥 때로는 좀 이제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율성과 좀 독립성 그리고 좀 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저도 좀 읽어볼 생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에세이 두 권 소개할게요. 일단은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 저도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어른 김장하 이런 다큐도 있었고요. 김주환님이 쓴 책이고요. 오랫동안 기자로 딱 퇴직한 분이 김장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제 컬러고요. 쉽게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쭉 이제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용기론을 쓴 작가가 얘기한 건데 동아시아에서는 어른, 스승에게 배우는 마스터에게 내가 마스터해가는 그런 과정이 어떤 스토리든 컨텐츠든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이제 서구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자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발견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시대가 앞으로 더더욱 어른다운 어른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부를 이렇게 나누고 흘러내고
그런 부분에서 이 김장하라는 어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큐도 있고 영상도 볼 수 있지만 또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이 글자로 한 절 한 절 내가 넘기면서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유튜버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박위라고 하는 이제 유튜버가 쓰셨고, 최근에 이제 결혼까지 한 소식을 봐서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 책은 제가 산 책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만난 새로운 친구가 저에게 좀 소개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28살 청춘의 봄날 전신마비 진단을 받는 이 박위라고 하는 분의 위라클 유튜브 채널이죠.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한 책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에세이기 때문에 이런 책도 그냥 머리도 식히고, 정말 이게 말이 쉽지 사실. 20대 후반의 청춘의 나이에 정말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잘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책 3권 나머지 이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앤서니 르돈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아주 쉬우면서도 도발적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안건은 수많은 토론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역사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관점과 진지하게 실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함에 있어 기억의 역할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라고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추천사를 썼고요. 다양한 입장의 신학자를 추천사를 썼어요. 이 책은 이제 출간된 지는 좀 몇 년 됐었어요. 근데 이 책이 막 출간됐을 때 SNS에서 그동안의 역사적 예수를 다 종합하면서도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간단히 역사적 예수 소개했잖아요. 정보도 좀 업데이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려왔고, 이 책은 뭐 리처드 호슬리, 제임스 던, 게레트 타이슨 같은 이런 굉장히 저명한 학자를 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움켜진 힘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권력 집중형 교회에서 권력 분산형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출판하시는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냈고요. 3명의 저자가 같이 공저를 한 건데, 앨런 허쉬라고 하는 저자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냈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소개됐어요. 최근에 책이고, 더 스타피쉬 앤 더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보니까, 거미형 스파이더형 교회 시스템과 스타피쉬형 불가사리라고 하더라고요. 불가사리형 교회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불가사리의 특징은 한쪽 어느 쪽이 잘려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형 교회 시스템을 너무 권력 중심,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교회 시스템에서 권력 분산형 교회로 다시 운동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 저자들은 실제 현장에 있는 운동가들이기도 하고, 이쪽에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됐고, 저도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어떤 교회 하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 그 교회 설교자, 그것들이 그냥 우리 애들한테 기본인데, 사실 어떤 교회 하면 그 공동체가 소개되고, 그 공동체의 뭐 아이부터 작년 노년에까지 그 모든 공동체가 좀 소개되고, 그래서 미국의 교회 운동의 맥락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빡센 책을 갖고 왔는데, 좀 잘 안 보여요. 근데 표준이 이쁘긴 이뻐요. 두렵고 황홀한 역사,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쓴 책인데요.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요. 죽음의 심판,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책입니다. 바트 어만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분들은 굉장히 좀 덜덜하거나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작가일 수 있어요. 어떤 책을 냈었냐면은, 성경 왜곡의 역사, 예수 왜곡의 역사,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비롯해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성서학자 중 한 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는 반드시 참고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방식의 그런 책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까지 새롭게 토파보는 산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두렵고도 황홀한 사후 세계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내부에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고 약간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논의와 주장조차 직면하는 것이 건강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번에 좀 잘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장바구니로 데려와서 펼쳐낸 책들을 좀 소개했는데, 거의 다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간들이기 때문에 댓글로 가장 읽고 싶거나 가장 꽂힌 책 있으면 좀 남겨주시고, 댓글로도 편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거기서도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 일요일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